환경. 1. 객관. 생물을 둘러싸는 외위. 일상용어로는 가정 환경이 좋다 나쁘다 등가 사회적 환경이 원인이라는 것처럼 인간 생활과 깊은 관계가 있는 인간을 둘러싸는 외계를 말한다. 이렇게 인간인 경우에는 사회적, 심리적, 교육적인 의미를 가지는 일이 많지만 생물 일반에 대해서는 이들 문화적 환경에 대해 자연적 환경이 문제가 된다. 즉, 생물을 둘러싸는 외위가 환경이다. 인간을 포함하여 생물은 환경에 대하여 잘 적응한다. 이에 대하여 1928년 L.T. 앤더슨은 반대로 환경이 생물에 대해 적응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면 생체에는 다량의 물이 함유되어 있는데 물은 비열이 크고 이 때문에 생체의 온도는 변동하기 어렵게 되며 이것은 생물의 생존을 가능하게 한다. 또 물은 화학 반응의 매액으로 가장 적당하다. 지구 환경에 탄소가 많은 것은 이것이 고분자 화합물인 단백질이나 핵산을 만드는 데 필수 조건이 된다. 이 밖에 자연 환경이 생물의 출현과 발전에 중요한 요소를 주고 있는 예는 없이 많다. 시베르나르는 앞에서 말한 외부 환경에 대해 내부 환경의 개념을 제출하였다. 생체의 내부에도 외부와는 다른 환경이 있고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 개념은 그 후 W. 비캐넌 등에 의해 발전되어 호르몬이나 자율신경 등에 의한 항상성의 유지는 생체의 중요한 성격으로 되어 있다. (2) 환경과 인간. 일반적으로 개체를 둘러싸고 있는 외계를 환경이라 하는데 단지 인간의 주위에 있다는 것만으로 환경이라 할 수는 없다. 외계 중에서 인간의 의식, 행동과 관련을 가지는 것, 즉 인간의 의식,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만이 심리학적 입장에서의 환경이 된다. 이러한 환경에는 여러 가지 것이 포함되는데 물적인 환경을 자연적 환경이라 하고 인적인 환경을 인적 또는 정신적 환경이라 한다. 또한 자연적 환경, 인적 환경 및 문화적 환경의 셋으로 나누어 문화적 환경 속에 언어, 예술 등의 문화적인 것을 포함시키는 분류법도 있다. 1. 환경과 소질. 인간은 일정한 환경 속에서 생활함으로써 그 영향을 받는데 인간의 의식, 행동의 방식을 정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은 소질이다. 사람은 일정한 소질을 어버이 및 어버이 이전 세대로부터 이어받고 있는데 그 소질은 환경과 접촉함으로써 현실적인 의식, 행동이 된다. 어떠한 소질이 있어도 환경의 자극을 받지 않으면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다. 소질은 하나의 가능성이므로 환경에 의하여 자극됨으로써 현실적인 것이 된다. 인간의 의식, 행동,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소질과 환경의 두 가지가 서로 협합함으로써 발달한다고 한다. 인간의 성장 발달은 이렇게 하여 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환경과 인간이 관계되는 방식에는 두 가지 양식이 있다. 그중 하나는 환경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양식으로 이것을 환경 영향이라 한다. 다른 하나는 인간이 환경에 대하여 반응하고 작용하는 양식으로 환경 체험이라 한다. 이러한 환경과 인간의 관계 양식과 인간의 성장 발달과의 관계를 보면 유아기라는 발달이 낮은 단계, 특히 가장 낮은 신생아 단계에 있어서는 인간은 환경 영향만을 받는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나쁜 영향으로부터 지켜 좋은 환경 영향 밑에 놓이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점차 발달함에 따라 인간에는 환경 체험 영역이 증대해 간다. 유아기, 아동기, 청년기로 발달함에 따라 환경의 양상을 의식하여 이것에 반응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에게 편리하도록
환경을 조종 개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완전한 성숙 단계에 이르면 환경 관계는 환경 체험만이 된다고 생각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 영향이 강한 낮은 발달 단계에서는 영향을 조절하고 발달함에 따라 환경에 적극적으로 작용하는 환경 체험을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환경과 교육. 교육이란 어린이의 심신 속에 있는 성장 발달의 싹tum을 기르도록 조장하는 것이다. 이 성장 발달의 조장이라는 것은 성장 발달에 호적한 환경을 구성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이런 뜻에서는 환경을 정리하는 것이 교육의 중핵을 이룬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3) 생물과 환경. 생물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온도, 물, 빛, 공기, 흙 등이 필요하다. 이것들을 환경 요인이라고 한다. 어떤 환경 요인에 대해 양적 변화가 있을 때 이것을 환경 조건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발화에 필요한 최적 온도는 보리 20도씨, 밀 25도씨, 옥수수 32에서 35도씨, 호박 34도씨, 오이 35도씨로 이것이 환경 조건이다. 많은 요인이 조합되어 작용하고 있는데 특정한 어떤 요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리작용이나 전체 생활이 제한되는 경우 이 요인을 제한인자라고 한다. 예를 들면 사구나 하원에 사는 생물 등에서는 수분이 제한 요소가 된다. 환경과 생물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을 생태학이라 하는데 환경 요인은 물리, 화학적 성질에 속하는 무기적 환경과 생물에 관한 유기적 환경으로 나눈다. 전자에는 대기에 관한 기후적 환경으로 온도, 물, 빛, 공기가 있고 토양적 환경으로는 물리적 및 화학적 성질이 있다. 생물 현상의 대부분은 화학 반응을 기초로 하여 일어나며 온도가 생물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 고산이나 고위도 지방에서 이른 봄에 적설 위에서 번식하고 빨강, 녹색, 갈색 등으로 눈을 물들게 하는 하등조류는 2에서 3도씨에서 잘 성장하고 대구는 수온 3도씨의 해저 가까이에 서식하며 활발히 먹이를 소화하는 것 등은 이런 점에서 흥미있는 현상이다. 물과 생물의 관계는 매우 본질적인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 혈액 속의 염류 농도의 비율은 바닷물과 비슷하다. 또 염류 농도는 생물의 진화와 관계가 있으며 포유류 등의 척추동물은 바다의 무척추동물에 비하여 훨씬 엷은데 이것은 전자가 아직 바닷물이 엷었을 시대의 바닷물 농도와 같은 것을 가지고 육지로 올라왔다고 상상할 수 있으며 물과 동물의 깊은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빛은 광합성을 하는 녹색 식물에 큰 영향을 주는데 식물의 꽃눈화 형성에 주야의 길이가 영향을 준다. 예를 들면 시금치, 밀, 수선화, 붓꽃 등의 꽃눈이 형성되는 데는 하루에 13에서 14시간 이상 빛을 쬐 필요가 있고 예비해 담배, 팥, 고구마, 국화, 코스모스 등은 하루 동안의 일조 시간이 9에서 10시간보다 짧아야 한다. 전자는 봄에 개화하는 것이 많고 후자는 가을에 개화하는 것이 많다. 이것은 식물에 따라서 일정한 기간 빛의 자극이 작용하면 잎에서 화성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줄기의 생장점에 작용하여 꽃눈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동물의 경우 봄이 되면 새가 지저귀고 둥지를 트는 것은 겨울에서 봄에 걸쳐 점차 낮이 길어지는 것이 원인이다. 낮이 길어지면 눈으로 들어온 빛의 자극이 충동이 되어 대뇌에 전달되면서 시상하부의 신경분비세포를 자극, 거기에서 뇌외수체 방출인자가 합성되고 이것이 뇌외수체에 운반되어 뇌외수체로부터 생식선 자극 호르몬이 분비되며 그것이 생식선을 자극하여 성호르몬을 분비시켜 그 영향으로 지저귀기 시작하고 둥지를 틀게 된다. 어떤 종의 새는 빛의 영향 아래 성호르몬이 나와 철새 행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공기 중의 산소와 이산화탄소, 질소는 생물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다. 최적의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0.03% 이상이어야 하며
빛이 강해지면 어느 정도까지 그 농도에 비례하여 광합성도 커진다. 흙은 생물에게 서식 장소와 활동을 주며 또한 양분이나 물을 공급하고 있다. 흙이 나타내는 산성, 알칼리성은 식물의 생육과 관계가 깊다. 생물의 환경에는 같은 종 및 다른 종의 생물과 관계가 있다. 먹이 관계가 주로 개입하는데 특수한 예로 애호랑나비의 어떤 종의 유충과 이른봄 애호랑나비의 유충은 족들이 풀만을 먹는다. 구성,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